낚시꾼의 로망, 낚시꾼의 꿈의 무대, 제주도. 안녕하세요, 제주촌놈 아일락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주도 낚시 여행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연중 높은 바다 수온을 유지하고 있기에 많은 바다 낚시꾼들의 꿈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일본 불매운동 및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출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많은 바다 낚시꾼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제주도 낚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렌트카 문제입니다. 낚시꾼의 짐은 캠핑 장비만큼이나 많기에 제주 낚시 여행에서 렌터카 대여는 필수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렌트카 회사 많잖아, 아무 데서나 빌리면 되지, 뭐가 문제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문제됩니다. 제주도에 많은 렌트카 업체가 있는데 낚시꾼들한테는 렌터카를 대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낚시를 하고 난 후 생긴 밑밥, 생선, 그 냄새가 차량 내부에 스며들어서 차량이 반납되고 나서 다음 사람한테 바로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휴차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렌트카 회사에서는 낚시꾼에게 렌트카 대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대여를 하실 때 인터넷을 보고 금액이 저렴한 거, 그리고 차량만 보고 렌터카 대여를 바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그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 문의를 넣어서 본인이 낚시꾼임을 밝히시고 정당하게 렌터카 대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낚시 후 그 냄새가 차량에 스며들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면 한 가지 꼼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도착 후 일행 한 명은 공항에서 낚시짐을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명은 렌터카 회사로 이동하시고 그 렌터카 회사를 대여를 완료하신 이후에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셔서 낚시짐과 일행분을 픽업하시고 낚시 여행을 떠나시면 됩니다. 근데 차량을 반납하실 때 반드시 냄새는 제거해 주셔야 되는 꼼수입니다. 두 번째, 숙소에서의 생선 손질 문제입니다. 본인이 예약한 숙소에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생선 손질하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선 손질 시 발생하는 냄새가 배겨서 추후 퇴실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많은 호텔, 리조트에 묵는 경우에는 생선 손질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렌터카 대여 문제와 마찬가지로 생선 손질 시 발생하는 냄새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날 잡은 생선을 그날 먹고자 한다면 현장에서 간단한 손질을 해주시고 숙소에 들어가서 회만 뜨거나 아니면 탕 요리를 해서 드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많은 횟집은 상차림비만 받고 잡고 온 고기를 준비해주는 식당도 있으니 그 부분을 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낚시점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출조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출조점에 전화해서 날짜와 인원수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모든 낚시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모든 준비를 낚시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주도의 낚시점은 일찍 여는 곳이 새벽 6시경, 가장 늦게 닫는 곳이 저녁 8시경입니다. 이른 새벽 출조를 하거나 밤 늦은 시간에 출조를 하는 경우 낚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묵고 있는 숙소 인근에 낚시점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낚시점에 본인이 필요한 물건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낚시 여행 준비에서 포인트 검색만큼이나 중요한 게 제주도 낚시점 정보 검색입니다. 또한 해당 낚시점을 찾기 전에 미리 전화 문의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오픈 시간과 닫는 시간이 몇 시인지 확인해 보시고 찾아주시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제주도 낚시 포인트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의 선상 낚시는 100%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부속섬 출조도 일부 부속섬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약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말은 사전에 미리 출조 예약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조 당일에 전화해서 출조 여부를 물어보는 거는 진짜 운이 좋지 않은 경우, 당일에 누군가 출조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낚시점 문제에서 언급해드린 내용처럼 제주도에는 출조점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조를 원하는 장소에 맞는 낚시 여선을 검색하시고 그 해당 낚시 여선에 전화하신 후 예약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날씨 문제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날씨가 바뀌고 기상청 예보를 100% 믿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본인이 낚시를 하고자 하는 날은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뿐만 아니고요, 일본 기상청, 윈드파인더 어플 등 다양한 날씨 정보 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출조 날짜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시 선상 낚시나 부속섬 출조는
해당 선장님께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도보 포인트로 낚시를 가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이 정도 날씨야 뭐 낚시해보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서울의 3배 크기, 그리고 제주도 정가운데에는 1950m의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제주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북풍이 불면 제주도 남쪽으로, 남풍이 불면 제주도 북쪽으로, 제주도 바람을 피해 낚시를 갈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맞이하면서 낚시를 즐기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낚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계획한 그 기간에 태풍이 온다면 그 낚시 여행은 과감히 취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주도 낚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제가 오늘 언급한 5가지를 모두 지키셨나요? 지금 혹시 아차 싶은 분이 계시진 않은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낚시 여행이 1분 1초라도 낭비되는 시간 없이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